안녕하세요. 캐드공부왕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실기 CNC 공개 문제 해설입니다. 문제 도면대로 후면부 강좌를 하고 전면부 강좌를 해서 한 강좌 안에 묶어 놓으면 시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할해서 강좌를 구성했고요. 후면부는 20개 공개 문제가 모두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공개 문제 강좌만 올려놓았습니다. 나머지 19개는 1번 강좌를 참고로 해서 치수만 바꾸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초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초해설 1강과 기초해설 2강을 따로 링크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강좌에서는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하고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 심코를 사용해서 검증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C 공개 문제 18번 전면부에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심코를 열고요. 편집기 탭으로 가서 새로운 파일을 클릭하면 이러한 작업창이 열립니다. 다음에는 백플로 탭을 클릭하고 백플로 설정을 클릭해서 컨트롤 형식은 ISO 터닝으로 설정을 해주고 X100은 X0.100 여기에 체크를 해줍니다. 혹시 아래쪽에 있는 반지름 보정 불가능에 체크가 되어 있거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솔리드 애니메이션 옵션은 3D 밀링 및 터닝 그리고 새로운 오픈 GL 이 항목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언어가 한글이 아닌 분들은 일반 탭으로 가서 언어를 코리언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고 심코를 닫았다가 다시 열면 언어가 바뀌어서 보일 겁니다. 이제 좌측 상단에 백플로 창을 클릭합니다. 그럼 작업 공간이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요. 왼쪽은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공간이고 오른쪽은 작성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공구 경로를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좀 조절을 해서 이 정도 배치를 해 주시고 작업을 하는 게 더 편리할 거고요. 파일 탭으로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 파일 이름을 비번호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18번 폴더를 만들어 놓고 비번호 F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F라고 이름을 넣은 거는 전면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작성을 한 거고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폴더를 어떻게 만들고 파일 이름은 어떻게 해서 저장을 하라고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문제 1번부터 17번까지는 처음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작성을 쭉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어느 특정 부분이나 또는 후련부 뒤쪽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을 해서 열어놓고 설명 위주로 해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문제 18번, 19번, 20번 이 세 개의 문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도면에서 필요한 치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도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 좀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치수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해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쭉 진행을 하면 치수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치수는 끝부분 34에서 1.5만큼 못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mm를 빼주면은 X 값은 31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쭉 진행을 해서 자, 이쪽에 보면 목각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42에서 목각기의 2mm 해서 4mm를 빼면 38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도 못다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48에서 2mm를 빼주기 때문에 46mm가 되겠죠. 그래서 X방향으로 치수가 필요한 부분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는 Z방향으로 치수가 필요한 부분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여기 끝에서 6.3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 41에서 마이너스 6.3을 해줍니다. 그러면 34.7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34.7입니다. 그 다음 치수는 여기에 있는 홈 가공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54라는 치수에서 3mm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51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R2 목각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54에서 2mm만큼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56mm가 되겠죠. 그 다음엔 여기 못되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61에서 1mm만큼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2m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의 치수를 먼저 계산을 해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강좌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설명에 들어가면은 프로그램은 제일 먼저 이렇게 퍼센트 기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는데요. 프로그램 번호는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죠. 5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4자리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01, 000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저는 편의상 1, 2, 3, 4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후면 가공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후면 가공을 먼저 할 때 프로그램 번호를 1, 2, 3, 4라고 기록을 했다면 전면부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역시 똑같이 1, 2, 3, 4 이렇게 기록을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후면부하고는 다르게 1, 2, 3, 5 이렇게 기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미콜론을 입력해서 블록이 끝났다라는 것을 지시를 해줍니다. end of block, 그래서 EOB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로를 이용해서 내가 참고로 할 사항을 메모를 해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필요한 사항들을 메모를 해주면 좋겠죠. 다만 영문으로 기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글로 기록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 기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을 이용해서 해주시고요. 영문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본인만 알아보면 됩니다. 저는 프론트, 전면부 프로그램이다 라는 뜻으로 F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점 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G28, U0.W0. EOB 해가지고 기계 원점 복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가공을 시작을 하는데요. 가공에는 황사 가공이 있고 정사 가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홈 가공이 있고 나사 가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네 가지 가공을 사용을 하는데 황사 가공은 1번 공구를 많이 쓰고요. 정사각은 3번 공구, 홈 가공은 5번 공구, 나사 가공은 7번 공구,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번호를 배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공구 번호가 어떻게 배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꼭 확인을 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번, 3번, 5번, 7번 이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공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T0100EOB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회전 지시를 합니다. G50 S1400EOB 최대 회전수 지시입니다. 그 다음에 G96 S120 M03 EOB 합니다. 이거는 주속 제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주속에 맞추어서 절삭 가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속에 맞춰서 절삭 가공을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공작물이 깎이게 되면 절삭되는 만큼 가늘어지고 가늘어지게 되면 가늘어지는 만큼 회전수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빨라지는 이 회전수를 일정한 수준까지 제어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최고 회전수 지시입니다. 그래서 G50 S1400이라는 최고 회전수 지시를 먼저 해주고 주속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는 공구를 안전 위치로 진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G50 X55.Z10.T0101M08 이러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구를 안전한 위치로 이렇게 진입을 시켜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위치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T0101 해서 공구 보정을 시키고요. M08 해서 절삭류를 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Z2점에서 공구를 대기 위치로 보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절삭 준비가 전부 끝나게 됩니다. 이제 가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서 해줘야 할 거는 단면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Z2라는 위치에서 단면을 깎기 위해서 단면 Z0점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공을 해야 되는 것은 황사 가공이기 때문에 Z0.2까지 진행을 하고 0.2만큼 절삭 여유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G01, Z0.2, F0.25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 지시된 상황에서 아래에 단면 중심까지 절삭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X0점까지 절삭을 하게 되면 배꼽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꼽 짜투리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밑에까지 절삭을 해주죠. 그래서
x-2점까지 절삭을 합니다. 자, 단면 가공이 끝났으니까 공구 대기 위치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외경 황사 가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러한 지점들을 다 지시를 해서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사이클화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도록 해주는 게 황삭 사이클입니다. 황삭 사이클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G71, U1.5, R0.5 그래서 도피량, 절임량 이러한 것들을 지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구가 절입을 하는 거는 1.5만큼 절입을 하고 뒤로 도피, 후퇴하는 거는 0.5만큼 후퇴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다시 G71, P10, Q20에서 공구 경로의 시퀀스 지시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P10은 N10이라는 전개번호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경로가 Q20 그래서 아래에 N2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전개번호까지의 이 경로를 따라서 쭉 사이클 가공을 하라 하는 지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0.4 X 방향으로 0.2만큼 절삭 여유를 남겨라. 그래서 X 방향은 원통형이기 때문에 U0.4가 되는 거죠. 다음 W0.2 해서 Z 방향도 0.2만큼 절삭 여유를 남기고 이 N10부터 N20까지의 경로를 따라서 쭉 절삭 가공을 하라 하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N10부터서 경로를 지시합니다. 제일 먼저 접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M16에서 2.0만큼 빼주면은 여기는 X12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16에서 바로 2를 뺍니다. 그러면 14가 되겠죠? 14라고 여기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통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원통형이기 때문에 2mm가 두 군데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4mm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G00 급속 이동이죠. X12.25B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되면 공구가 이 X12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Z0점까지 가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G01 Z0.25B 합니다. 황삭 가공은 절삭 여유를 0.2만큼 남긴다 그랬는데 왜 Z0점까지 지시를 하느냐 하면 좀 전에 황삭 사이클 지시를 할 때 여기에서 Z값의 0.2를 여유값으로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Z0점으로 지시를 해도 0.2만큼 절삭 여유를 남겨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0.2만큼 남기는 부분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경로를 지시를 해주게 되면 여기 처음에 사이클 지시를 했던 이 부분에 의해서 전부 0.2만큼 절삭 여유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쪽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X16점 그리고 Z는 마이너스 2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6점 Z-2.25B 해서 여기까지 가공을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조립을 하기 위해서 나사 절삭을 할 때 너트 조립을 염두에 둔다면은 여기에서 외경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0.28이라는 공차를 감안을 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너트의 조립이 원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M16이라는 치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가공하면 나중에 조립이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여기에 있는 15.962-0.28을 해서 X 15.7을 지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시험장에서 외경 가공을 해서 그대로 제출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 뒷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있는 X16점 이렇게 지시를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음에는 요 뒤에까지 전부 가공을 합니다. 여기에는 홈 부분이 있지만 이 홈은 나중에 홈바이트를 이용해서 따로 가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은 건너뛰고 그대로 여기까지 그래서 Z-20점 이렇게 가공을 해주고요. 다음은 이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X21.25B 해줍니다. 다음엔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X24점 Z-26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보면 원호가 있습니다. 이 원호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황삭 바이트는 뒷부분에 이렇게 각이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트의 뒷부분에 턱이 있습니다. 이 턱 부분에 의해서 여기가 간섭이 일어나거나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삭 가공할 때는 이러한 원호 가공은 가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황삭 가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듯하게 이렇게 직선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 가공을 바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삭에서 여기를 가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정삭에서는 정삭 공구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황삭 공구는 80도, 정삭 공구는 5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삭 공구를 사용해서 가공을 해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경로는 여기까지 가죠. X28점, Z-34.7 해서 여기까지 직선 가공을 그대로 해주고요. 다음에는 Z-41점 이렇게 가공을 해줍니다. 다음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 좀 전에 계산해 놓은 이 치수에 맞춰서 여기는 X31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X34점 Z는 41에 여기에 1.5가 더해지죠. 그러니까 Z-42.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여기까지 가공을 하게 됩니다. Z-54점.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죠. X38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목깎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목깎기는 원호 가공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호를 따라서 원을 그려봅니다. 시작점은 X38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호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 원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이 그려지죠. 따라서 G03 그리고 X는 42점 그리고 Z는 56점 반지름 R2점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까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 가공을 지시합니다. G01 Z-61점 다음 X 값은 요 위에 46점까지 올라가고요. 다시 X48점 Z-62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Z-62점 해서 못따기를 이렇게 시켜버리면은
여기 후면을 가공한 상태에서 가공을 해주기 때문에 거스러미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거스러미를 제거하기 위해서 Z-63점에서 1mm만큼 더 직선 가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시퀀스 마무리를 합니다. N20 U1.25B에서 여기까지 사이클의 시퀀스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사이클 시퀀스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G00, X 100점, Z 100점. 그래서 기계 원점으로 보낼 대기를 하고요. T0100 그래가지고 공구 보정을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M09 해가지고 절삭류를 꺼주고요. M05 EOB 주축 정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G28 U0점, W0점 EOB 해서 기계 원점 복귀시키고 M01 EOB 해줍니다. M01 EOB는 옵셔널 스톱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옵셔널 스톱 키를 켜놓은 상태에서 M02를 지령하게 되면은 기계가 작동을 하다가 일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가공되어 있는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쭉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황사 가공이 전부 끝났고요. 이제 정사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사 가공은 3번 공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0300 정사 공구를 불러오고 역시 최고 회전수를 지시합니다. G50, S1500, EOB. 다음엔 주속 제어시킵니다. G96, S130, M03 그래서 정회전 지시까지 해주고요. G00, X55점, Z10점, T0303, N08 해가지고 여기에서 공구 보정하고 절삭류도 켜주고요. 그리고 Z2점 해서 공구 대기 위치로 보냅니다. 정사 가공에서도 먼저 단면 가공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아까 0.2만큼 절삭 여유를 남겨놓은 거를 이제는 0점까지 바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G01, Z0점, F0.15 EOB, 그 다음 X-2.25B 해서 단면 절삭을 합니다. 그리고 G00, X55점, Z2점 공구 대기 위치로 보내주고요. 좀 전에 황삭에서 사용했던 여기 있는 시퀀스, 다시 말하면 공구 경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정삭 가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G70, P10, Q20 그리고 F0.15 합니다. 여기에서는 절삭 여유를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F0.15 해서 이송 속도를 지시를 해줍니다. 다음 G00, X55점, Z2점 이렇게 해서 공구 대기 위치로 갑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원호 가공이 없었다면은 이 공구 대기 위치로 다시 불러가는 일은 필요가 없겠죠. 바로 여기로 가서 원점으로 복귀를 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원호 가공을 황사 가공할 때 가공하지 않고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공구 대기 위치로 다시 불러온 다음에 처음에 이 지점까지 진입을 할 때 바로 이 지점으로 기계를 갖다 집어넣으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못 미쳐서 좀 더 비어 있는 이 공간으로 공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X24점, Z24점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직선 절삭을 활용해서 이리 진입을 시킵니다. G01, Z-26점, F0.15에서 여기까지 진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호 가공을 하는데요. 이 시작점이 여기가 되고 원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대로 원을 그려보면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G02, X28점, 그리고 Z-34.7, 그리고 반지름은 20이니까 R20
T2.25B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공이 끝났기 때문에 G01 직선 가공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U1점에서 EB 쪽으로 1mm만큼 올리고 나서 기계 원점 복귀를 합니다. G00, X100점, Z100점, T0300 공구 보정 취소하고 M09 해서 절상유도 꺼줍니다. 다음 M05 해서 주축 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G28, U0점, W0.25B 기계 원점 복귀시키고 역시 M01에서 옵셔널 스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원호 가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정삭을 끝나고 홈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 가공, 홈 바이트는 5번 공구입니다. 그래서 T0500 불러오고요. 홈 바이트 가공은 회전수 제어를 시킵니다. 그래서 G97, S500, M03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계 안전위치로 진입합니다. G00, X55점, Z10점 여기에서 공구 보정을 합니다. T0505 그리고 M08 절상류 켜주고 Z2.25B 공구 대기 위치로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홈 가공을 하기 위한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홈은 지금 현재 여기 Z20이라는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Z-20점 그러면 공구가 이쪽으로 오게 되죠. 여기에서 좀 더 홈에 가깝게 이 지점까지 급속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 여기가 X25점 해줍니다. 그러면 홈 가공을 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21이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앞에 급속 이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2mm 정도를 떼주면 X25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홈 가공을 시작합니다. G01, X10점, 그리고 F0.06 하고요. 바로 G04, P1000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홈 가공을 할 때는 이 면을 깔끔하게 절삭을 하기 위해서 1초간 휴지 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홈 가공을 할 때는 반드시 G04, P1000 이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다음 뒤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X25점, F0.25 홈 가공은 F0.06 하는 이송 속도를 사용했지만 도피는 뒤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빨리 F0.25 이렇게 해서 도피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홈의 폭이 4mm입니다. 홈 바이트는 3mm짜리가 있고요. 4mm짜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4mm짜리를 사용했다면 여기에 있는 홈 가공은 끝났겠죠. 그런데 3mm짜리를 사용했다면 1mm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3mm짜리 홈바이트와 4mm짜리 홈바이트는 프로그램 작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홈바이트의 폭이 얼마인가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홈바이트 폭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경로 작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3mm짜리라고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mm짜리 폭은 3mm로 가공을 했으니까 1mm만큼 더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1mm만큼 더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W1.25B 그리고 나서 다시 홈 가공을 합니다. G01, X10점, F0.06 25B 그 다음 G04, P1000 25B 그리고 X25 그래서 아까만큼 똑같이 이렇게 도피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쪽에 홈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그만큼 번거로우니까 바로 뒤로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치수가 34죠. 2mm 정도 여유를 남긴다면 38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X38점, F0.25 이렇게 해서 이만큼 여유롭게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가공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는 Z51이죠. 그래서 Z-51.25B. 그리고 홈 가공을 시작합니다. G01 X30점 F0.06. 바로 이어서 G04 P1000 25B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X38점 F0.25 후퇴를 해주고요. 여기는 6mm짜리죠. 그래서 3mm짜리로 3mm를 가공했으니까 3m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mm를 그대로 옮겨서 3mm를 깎으면 되겠죠. 그런데 3mm를 옮겨가지고 그대로 깎게 되면 겹쳐지는 부분에서 자칫 짜투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깨끗하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2mm만큼 먼저 이동을 시키고 가공을 한번 합니다. G01 X30점 F0.06 그리고 G04 P1000 그리고 X38점 F0.25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가공한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1mm W1.25B 해가지고 G01 X30점 F0.06 25B G04 P1000 25B X38점 F0.25 25B 이렇게 해서 6mm의 홈 가공을 전부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에 G00 X100점 Z100점 T0500 M09 25B 해서 공구 보정 취소하고 절삭류 꺼주는 것까지 해주고 M05 25B 주축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G28 U0점 W0점 해서 기계 원점 복귀시키고요. 그다음에 M01 25B 옵셔널 스톱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남아있는 나사 절삭을 하도록 합니다. 나사 절삭 공구는 7번 공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T0700 25B 자, 나사 절삭 공구도 역시 회전수 제어를 합니다. G97 S500 M03 25B 해줍니다. 그리고 안전위치 진입을 합니다. G00 X55점 Z10점 T0707 M08 25B 해서 안전위치로 진입을 시켜준 다음에 Z2.25B 공구 대기 위치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공구 대기 위치로 갈 때는 나사 절삭을 할 때는 산출을 해서 계산에 의해서 위치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Z 위치는 여기에 있는 이 피치 위치를 Z 위치로 해줍니다. 그래서 Z는 2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1.5였다면 지금 여기가 Z1.5가 되면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에 X는 여기에 있는 이 16이라는 값에다가 16에다가 더하기 여기에 있는 피치를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X는 20이 되겠죠. 다음 나사 사이클로 이렇게 절삭을 할 때 얼마만큼의 길이를 절삭할 거냐 그래서 Z 위치의 이동 거리 값은 얼마냐 하는 얘기죠. Z 위치의 이동 거리는 여기에 있는 홈 가공되는 공간의 절반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4mm이기 때문에 2mm만큼 이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20에서 2mm를 빼주면 마이너스 18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 이송 속도 F 값은 이건 리드 값하고 같습니다. 리드 값이 뭐냐 그러면 나사가 1회전 할 때 진출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리드 값은 나사 줄수에 곱하기 피치 값입니다.
나사 줄수는 이 나사는 한 줄이기 때문에 결국은 피치 값이 리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2.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재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기 위치는 Z는 2점이 되고요. X는 20점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사 사이클을 불러옵니다. G92 그리고 나서 X 값은 여기에 있는 16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X16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X15.3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16을 기록하는데 왜 15.3이 되었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Z값은 18이 됩니다. 그래서 Z18.F, F값은 2.0입니다. 자, 해서 EOB 해서 나사절삭 사이클 지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값으로 절입을 하면서 이렇게 깎아줘야 됩니다. 나사 모양으로. 그래서 이 절입을 할 때는 절입량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글씨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나사 가공 데이터, 1회 절입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절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이 나사 가공 데이터는 피치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치가 2.0이죠. 여기에 보시면 M16 곱하기 2.0. 그래서 피치값 2.0을 기준으로 합니다. 2.0을 보면 절입량이 1회부터서 8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절입량만큼 절입을 시켜가면서 절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절입량은 편측 지수다. 여기 보시면 반지름값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값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1회 절입량은 0.35 이렇게 되어 있죠. 곱하기 2 하면 0.7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G92 해서 X16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16에서 여기에 절입량 0.7을 뺍니다. 그래서 15.3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0.25 곱하기 2 그러면 0.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5.3에서 0.5를 빼줍니다. 그래서 14.8이 되고요. 세 번째는 0.19 해서 곱하기 2 하면 0.38이 되죠. 그래서 14.8에서 0.38을 빼주면 14.42가 됩니다. 네 번째는 0.12 곱하기 2 해서 0.24를 14.42에서 뺍니다. 그러면 14.18이 되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0.10 곱하기 2, 0.2를 빼줍니다. 그러면 13.98. 그 다음은 0.08 곱하기 2, 0.16을 빼니까 13.82. 그 다음 0.05 곱하기 2, 0.1을 빼주면 13.72. 다음 0.05 곱하기 2, 0.1을 빼주면 13.62 해서 이러한 나사 사이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절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사 사이클로 나사 모양을 깎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원점으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 G00, X100점, Z100점, T0700 해서 공구 보정 취소하고요. M09 EOB 절삭유도 꺼줍니다. M05 EOB 주축 정지시키고요. G28 U0. W0. EOB 기계 원점 복귀시키고 M02 EOB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M02를 지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M30을 지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30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처음으로 리와인드 하라 할 때 사용하는 지령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퍼센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작성이 전부 끝났으면 저장을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면에 있는 모양과 여기에 미리 보기 되어 있는 이 모양을 비교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솔리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설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직경은 50을 선택해주고 길이는 88을 줍니다. 그리고 Z에 대한 위치는 0을 주고요. 확인을 합니다. 0101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여기 공구 설정을 클릭해서 길이 직경은 12, 코너 반지름은 0.8, 그리고 각도는 80, 측면 클리어런스는 5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구 체인 로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클릭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T0303도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공구 설정은 길이는 12, 코너 반지름 0.4, 각도는 55도, 측면 클리어런스는 5를 선택하고 확인을 해주고요. 역시 공구 체인 로드 저장 확인을 해줍니다. T0505는 그루빙을 선택하고 공구 설정은 W 폭은 3mm, 다음 RL 0, AR 0, 측면 클리어런스 0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홈바이트를 4mm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다면 여기에 있는 W 폭을 4mm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역시 공구 체인 로드 저장 확인을 해줍니다. 다음에 0707은 형식은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물론 이 아래에 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사보다는 삼각형으로 해주는 게 시뮬레이션이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해주시고요. 공구 설정은 길이 직경 6mm, 코너 반지름 1mm, 측면 클리어런스 0.1 이렇게 설정해서 확인해 주시고 공구 체인 노드 저장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체 확인을 해서 닫습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에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에 있는 타임바를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미리 보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전부 끝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모양에서 특히 이러한 원호 가공 부분이라든지 못따기 그리고 못깎기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홈바이트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나사 가공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파일에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처음에 저장해 놓은 폴더에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을 한 번 더 해서 덮어 씌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줍니다. 여기까지 CNC 공개 문제의 수기 프로그램 작성을 마치고요. 수기 프로그램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은 좌측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코딩 중에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제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복 연습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